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보람이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보람이입니다. 전남 영안군 삼호읍에 살고 있고요. 현대삼호중공업을 다니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무거운 또 정치적인 주제로 가기 전에 가볍게 의원님에 대한 거 약간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보통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또 고향이 아닌 영암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인천에 있던 한라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라중공업이 전체 다 이쪽 영암 3호로 이전을 하면서 네. 회사 따라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치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2006년도에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영암 군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른 쪽 민주당 후보 진에서 저보고 여론조사했더니 꼴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개표 막판에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는 위로주를 준비했다가 축배를 마시는 축하주가 됐군요. 네네, 예. 축배를 마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12년 동안 영암군의회 또 전남도 의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외 기간에는 또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 현재도 대리로 재직 중이시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입사를 해서 95년도에 대리를 달았어요. 네. 진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9년 동안 대리인 셈이죠. 요즘에는 이제 선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합원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고 조합원으로 정년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까지도 만년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직급만 높다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더 높은 직급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제가 아주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도 뭐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에 또 정착하는 것도 그 이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영암군에 정착하기까지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말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말투인 것 같고 네. 또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응이 힘들었는데 또 이제 다른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좀 힘들었습니다. 예,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드리면 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마을회관에 가서 어머니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어머니들이 아주 옛날 사투리를 쓰시는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나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알아들은 것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못 알아들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낫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타지에서 오다 보면은 어르신들도 한번 장난 한번 쳐보고 싶고 또 시험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전남에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밥맛은 정말 좋다 이런 거였는데 네. 혹시 이런 건 없으셨는지?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1년 사이에 3kg가 쪘어요. 네.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네. 찾으러 다니고 네. 이랬는데 그런 이제 맛에 이렇게 적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는 이제 영암이 고향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27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머니들도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고, 예, 또 동생들은 누나라고 불러서 이제는 이제 딱 정착이 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영암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사실 타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암 군민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네. 자신만의 비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어머니들한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많이 부족해서 좀 서먹할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돌쇠 봉사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기가 가진 그 기술을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고쳐주거나. 네, 예. 맞습니다. 기계를 고쳐주거나 사다리를 용접해주고 뭐 방충망을 고쳐주고 또 저는 여성으로서 염색을 해드리고 네. 예,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냥 온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좀 이렇게 호흡이 같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영암 안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3번이 되셨잖아요. 네. 당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순간의 느낌은 혹시 어떠셨나요? 순간 한 1, 2초는 기뻤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좀 부담감이 네, 오셨나요? 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당원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해주셔서 예. 어떻게 이걸 이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나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 비례 후보님들의 면면을 보고서는 좀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희 후보님들이 1번이 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예. 나순자 후보님, 예. 그리고 3번이 저 조선소 노동자, 예. 그리고 4번에 그 거리의 변호사라고 투쟁 현장을 항상 다니셨던 권영국 변호사. 예. 이렇게 해서 노동 관련 그 후보들을 세 분을 앞에 모셨고 5번에 농민, 여성 농민회 회장을 하셨던 김호김 후보님을 5번에 모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정체성을 확실히 한 후보들이 앞에 배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부족한 것을 다 메꿔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확실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조금 짚어볼 텐데요.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상당히 뜨거운데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광주 군공항 문제는 그 무항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존에 있던 군공항들과 통합을 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16개의 군공항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이죠. 새롭게 군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군공항과 통합을 하거나 또는 그 폐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군공항이 오게 되면 군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가축들의 폐사율 증가, 그리고 청정무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우리 전남 서남권에는 피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국가적 차원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군공항은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 잡고 해결해 나간다면은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입장도 조금 그렇다면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군공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의대 신설 이야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동서부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그 의대 정원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핫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지금이 우리 전남 의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요. 네. 이럴 때 빨리 의견 수렴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그 싸울 것이 아니라 특화형 의대로 공동 의대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목포대는 이쪽 서부권에 맞는, 그러니까 그 노인 인구와 또 응급 환자가 많은 도서, 농어청 관련 특화 의대를 목포 의대에 만들고, 예. 그리고 순천대에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것을 감안해서 산업재 특화 의대를 만든다면
그 서부권, 동부권에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의대 신설 이야기 말고도 호남을 대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뤄내고 싶다.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의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가 우리 지방 전남에서 부닥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방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지방 소멸의 문제를 가장 1순위로 다뤄야 한다. 그런데 지방 소멸의 위기는 교육 문제에서 가장 먼저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방대 무상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게 되면 관련 산업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연구의 문제, 모든 상권의 문제까지도 지역 경제까지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대를 우선 무상 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지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만 매몰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을 심판한 줄 알았더니 노태우가 나타났고 박근혜를 심판한 줄 알았더니 윤석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전체 우리 서민들, 민중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기 위한 넓은 연대 연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경제, 민생, 기후, 노동 이런 다양한 사회 위기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영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정의당이 이런 거대 양당이 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머금고 넓은 연대 연합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전체 민중들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저희 녹색 정의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람이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